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영상을 올리는 세무사 타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무사 난이도를 구글에서 검색했는데요. 관련 검색어로 회계사 세무사 하지 마라 진짜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이야기 나온 것 때문에 생긴 키워드 같은데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이 회계사보단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전문직 시험이어서 워낙 어렵기도 하고 합격해도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사 시험 난이도와 자격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평균적인 세무사 시험 수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험 기간이란 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그래도 합격하는 분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업수험생은 3년 정도 공부하시고 직장인은 5년에서 7년 정도 공부하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함정이 있어요. 이만큼 공부하면 저절로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란 거죠. 대부분은 불합격하거나 장수생이 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무사 시험은 포기 안 하고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 웬만한 분들은 언젠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봐요. 문제는 전략 없이 공부하거나 설렁설렁 공부하면 자칫 10년 넘게 공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이 어렵고 장수생이 많아지는 근본 원인은 1차, 2차 난이도 차이 영향도 크다고 봐요. 일단 어찌저찌 1차 합격은 했는데 2차에서 확 어려워지니까 계속 공부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체감 난이도는 다를 텐데 1차 때보다 2차가 10배는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꼭 10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공부 방식 차이가 크다고 봐요. 1차 공부할 때 2차 대비가 되도록 공부한 분은 확실히 2차 때 공부량이 많이 줄거든요. 2차 공부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시험 공부 중에 3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1. 1차 공부할 때 회계세법에서 버리는 부분이 없고 2. 회계세법 계산 문제의 함정을 암기하시고 3. 세법 개념 정의를 외우셔야 해요. 1차 회계세법에서 절반 정도 버려도 1차 합격은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 이렇게 버릴 부분 버리고 합격하면 1차 합격 후에 버린 부분 보충 학습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1차 공부 중에 버리는 부분이 없어야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정 단원을 버리시고 보충 학습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2차가 확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회계세법 계산 문제 함정은 2차에서도 반복되니까 이걸 1차 공부 중에 꼭 외우셔야 2차 공부가 쉬워져요. 문제를 보면 함정이 뭐다? 한 단어로 말할 수 있게 꼭 외우셔야 합니다. 1차 세법 공부하실 때 세법 개념 정의를 대충 느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게 외워두셔야 나중에 2차 공부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험생들은 입금이라고 하면 매출 비슷한 거라고 대충 외우시고 계신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책에 적힌 대로 정의를 1차 때부터 외워주셔야 2차 공부가 훨씬 쉬워져요. 세무사 수험 기간이 자칫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고 2차에서 확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무사 시험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 자격증이 오랜 시간 공부해서 취득할 만한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공부하실 거면 세무사 자격증이 별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세무사 시험은 꾸준히 포기 안 하고 공부하면 대부분 결국은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오래 공부해서 합격하면 합격해봤자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잃고 기회비용도 고려하셔야 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가끔 보면 언젠간 합격하겠지 하면서 공부 효율은 안 따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칫하면 수험 기간 2, 3년 금방 드러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10년 공부하고 합격할 거면 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무사 자격증 별로냐? 공부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공부하는 것만 아니면 그래도 저는 세무사 자격증이 꽤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랑 다르게 세무사 시험은 합격한다고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 개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무법인에서 수습 받아보고 나랑 안 맞는다 싶어서 취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취직해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개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인생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선택의 폭을 늘려줄 수 있다는 점만 해도 이 자격증이 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의 제약이 적은 것도 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전문직 자격증은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합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제약이 적어요. 물론 세무법인 사정에 따라서 나이가 너무 많으면 세무법인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무서에서 수습받고 바로 개업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당장 제 주변 세무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 대표님도 그런 경우셨어요. 오히려 너무 어린 세무사면 경력이 적어 보여서 신뢰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직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 자격증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개업을 해서 일단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운영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시쳇말로 세무사의 최고의 노후 준비는 건강관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만 없으면 평생 소득이 있으니까 노후 걱정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평생 직장이 가능하다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란 게 꽤 안전한 사업이란 것도 세무사 자격증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슨 사업이건 제대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작은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해도 엄청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은 그런 건 좀 적은 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1인 창업도 가능하고 정 안 되면 집이나 소사무실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직원도 쓰면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지만 소액 창업도 가능해서 비교적 실패했을 때도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세무사 사무실이란 게 당장 자격증만 있다고 대박이 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업보다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개업이 가능하다는 진입 장벽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워라밸 좋고 소득도 높은 세무사가 되려면 세무사 사무실 개업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하는데요. 이게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업보다는 안전하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세무사 공부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